안녕하세요. 하비앤해피 제이슨입니다. 오늘 영상 끼게 된 거는 에어브러시 사용하시면서 가끔 침튀김 현상 때문에 하시다가 그 도색을 망치거나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시면서 이제 트라이 하시면서 계속 알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초보지만은 아는 데까지 조금 어, 얘기를 드리자면은, 저는 일단 에어브러시 두 개를 쓰고 있어요. 3mm, 0.3mm짜리랑 0.2mm짜리 두 개 쓰고 있는데, 얘는 이와타 건데 엄청 오래됐어요. 진짜 한 20년 넘게 된 것 같아요. 20년도 넘게 된 것 같아요. 계속 보유는 하고 있었는데 뭐 여건이 안 돼가지고 내가 쓸 일이 없었다가 음, 하는 일 때문에 이게 있었다가 거의 쓰지를 않았었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미니 컴프레셔에 같이 달려 있는, 뭐 정체를 절대 알 수 없는 에, MNS, 잘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뭐 해봐야 뭐 만 원, 2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 만 원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하여튼 그런 제품을 두 개를 쓰고 있거든요. 두 개를 쓰고 있는데요. 방식은 둘 다 더블 액션이고요. 눌렀다가 트리거를 당기는 식으로의 더블 액션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은 침튀김 형상이 신나의 양이랑의 관계가 많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모르겠어요. 저는 아닌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뭐 터진다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침 튀김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은 이쪽에 그 니들캡이라고 하죠. 여기에 신나가 고이는 거예요. 분사를 했을 때 여기서 분사가 계속 되면서, 여기에 지금 저도 청소를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일부러 청소 안 한 거를 보여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여기에 깨끗하게 아예 묻지가 않는 게 아니라 니들캡에 이쪽 가생이 쪽으로 해가지고 도료들이 묻거든요. 그거를 계속 많이 분사하시다 보면은 여기에 방울이 쌓여요. 그 방울이 쌓이는 거에 공기 압축을 통해 가지고 팍 터지듯이 침 튀기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가형들이 많이 나타나신다고 하시고 하는 이유가, 이 금속 세공도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여기 이제 고가들은 여기가 표면이 진짜 매끄럽게 돼 있거든요. 안쪽이 뭐 이렇게 보시면 뒷풍 소리가 난다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보면은 소리가 달라요. 이쪽도 이어타 건 확실히 이제 세공도가 잘 돼 있고, 예, 보시면은 금속 세공도가 그 정도로 이제 다르거든요. 근데 표면이, 일단은 고가형들은 표면이 진짜 매끄럽습니다. 그래서 도료들이 그 모여 있질 않고서는 항상 따라서 흐르게끔 돼 있어요. 따라서 흐르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쪽에 고여 있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발생량이. 왜냐면은 여기 이 표면에 고여 있질 않고서는 조그만 공기 압에도 그냥 흘러내려 버리고 보기 때문에 같이 분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여 있는 애들이 없는데, 이 저가형 같은 경우는 이제 고여 있는 애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표면이 거칠어서. 그래서 침튀기 현상이 저가형에서는 많이 나타난다고들 얘기하시는 건데요. 어쨌든 뭐 고가를 쓰든 저가를 쓰든 자기 이제 형편과 이제 쓰시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뭐 굳이 장비빨에 대해서 이렇게 욕심이 많이 없어서도 그렇고, 여건도 안 돼 그래가지고 장비를, 이제 고가 장비들은 저도 이제 안 써봐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비교까지는 못 해드리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영상들을 많이 찾아보고 자료들을 찾아봐도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암만 고가 장비도 그 침튀김 현상이 있어요. 그 있는 이유가, 사실은 이게 더블 액션이 그 니들 트리거를 다 당기게 돼 있는데, 다 당기게 돼 있는 게요, 이 끝까지 당기게 돼 있는 게 도료 때문에, 그 도색 때문에 끝까지 당기게 돼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당겨지니까는 여기까지 당겨가지고 도색을 할 수 있겠다, 분사량을 많이 넓힐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사실은 세척 때문에 이렇게 분사량 끝까지 다 하면서 니들캡이 있는 곳까지 촉촉하게 적셔가지고 청소를 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중간 정도 뭐 이제 그 에어브러시마다 좀 다르겠는데, 이게 그 끝까지 당기면은 일단은 끝까지 당기기 용은 아니라는 거, 트리거가. 그래서 저는 반 이상 정도까지는 안 당기거든요. 많이 당겨도 반 이상 정도는 안 당깁니다. 이 당기게 되면은 특히 저가형 같은 경우는 고이는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침튀김 현상이 나타나고, 거의 이제 마무리 작업에서 침튀김 현상이 나타나면 멘붕이 오죠. 뭐 저는 사실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는 그 침튀김 있어도 그냥 뭐 레디선 하고 가긴 하는데 그리고 저도 이것저것 뭐 도료량 같은 것도 그렇고 이것저것 많이 하다 보니까는 이제 실수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하여튼 그 도료량 때문에 침튀김 현상이 있다기보다는 여기에 고이는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도료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드는 이유가, 아무래도 분사를 할 때 내가 원하는 색깔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많이 당기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신나량이 많으면은 아무래도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이쪽에 그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꾸덕꾸덕 했을 때보다 이렇게 어 신나량이 많아가지고 더 찰랑찰랑 거릴 때 이쪽에 달라붙을 확률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신나량보다는 그 공기압이랑 그리고 트리거 조절 때문에 이제 틴팅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그 도색 그러니까 희석 비율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잘 장비가 일단은 좋은 장비가 아니에요. 일단은 그 미니 컴프레셔를 쓰고 있고요. 공기압이 굉장히 낮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뭐 모형점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샘플로 나와 있는 컴프레셔 같은 경우도 이제 보고 했는데, 확실히 제 컴프레셔는 그 자기 재원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 공기압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의 공기압은 제가 기압계가 없어가지고 정확한 공기압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낮다. 일반적으로 에어브러시 쓰시는 분보다 굉장히 낮다고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신나량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희석은 기본적으로는 어, 많이 쓰시는 1대 1.5 비율로 희석은 해놔요. 희석은 해놓고 그 다음에 안에다가 집어넣고서는 그 다음에 신나량을 다시 측정해가지고 다시 넣어가지고 뽀글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분사 한번 테스트 해보고 그 다음에 분사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그 미리 희석을 해놔도 요즘처럼 날씨가 덥고 그러면은 증발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가지고 그 꽉 닫아 놓는다 그래도 그 신나는 날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오로 보존돼 있는 애들은 희석 비율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 일단은 신나를 아무것도 안 집어넣은 상태에서 신나를 집어넣은 소리를 잘 기억해놔요. 이게 에어브러시마다도 저도 두 개를 쓰다 보니까 이제 에어브러시마다도 소리가 좀 다르고요. 당연히 이제 컴프레셔에 따라서도 다르고 하겠죠. 공기압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러면은 일단 자기가 세팅해 놓은 상태의 공기압에서 아무것도 없는 신나를 집어넣고서는 그거를 뿌려서 시원하게 나가는 그 소리를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도료를 집어넣고 희석을 시키면서 그 소리가 났을 때 저는 최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소리가 났을 때.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얘가 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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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려요. 그러면서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제 침튀기 영상처럼 도료가 모였다가 팍 터지고 해서 하는 침튀김 형상도 오늘 왜 이래 침튀김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희석 비율은 그렇게 맞추시면 되고요. 간 트리거를 일단은 끝까지 다 당기지 않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어떤 거였을까 조금 여기는 아무거나 부품을 하나 가지고 올게요. 자, 어디 있냐? 자, 부품이 있습니다. 부품 아무거나 가져왔어요. 부품 가져왔는데요. 이 아이를 네 도색을 하실 때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마다 많이 다르신데 이제 분명히 이제 전체 도색 전체를 같은 색깔로 도색하시려 그러면은 분명히 밖에서 분사를 하고 트리거를 당기고 여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외부에 나왔잖아요. 외부에서 누르고 그 다음에 트리거를 당겨서 분사를 시킨 상태에서 일정한 분사가 됐을 때 여기를 왔다 갔다 거리시면서 도색을 하시면은 침튀김이 여기에서 침튀김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작적으로 작업하시는 작업물의 침튀김이 적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제 앞만 뭐라 그래야지 그 저가형이고 그 도색 비율이 굉장히 잘못됐다 그래도 요 한 면은 살짝 왔다 갔다 거리면서 한 번 칠하는데 것 때문에 트리거를 다 당기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기에 고여가지고 침튀김이 있기는 많지는 않거든요. 있을 일이 아주 큰 면을 계속 도색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여기도 고여서 언젠가는 도색 도중에 침이 한번 튀거나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프라모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면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한번 트리거로 침튀김을 여기 고여 있는 아이들을 다 제거를 해준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분사가 되는 상태에서 왔다 갔다 거려서 도색을 하신다 그러면은 그렇게 큰 침튀김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기에서 눌러서 시작을 해서 당겨서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끝나실 때가 제일 중요해요. 끝나실 때 보통 대부분 이렇게 누세요 그냥. 그러면은 그 동안에 그 사이에 니들은 열려 있고 니들 구멍은 열려 있고요. 도료는 살짝 나오는 상태에서 바람이 끊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안에 도료가 흘러 나오게 되죠. 그게 아마 나중에 침튀김 현상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서 누르고 들어가시고요. 땡기시고요. 그 다음에 다 끝났을 때 밖에서 트리거를 다 닫으시고요. 그 다음에 공기를 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고여있는 애들이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 습관을 계속 들이시는 게 좋아요. 시작할 때 누르고 시작하시고 노즐 열지 마시고 트리거 당겨서 노즐 열지 마시고 그 다음에 도색할 때 여시고 끝나시면은 노즐 닫으시고 그리고 공기를 닫으세요.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지 그 침튀김 방지가 많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사실은 이제 전면을 같은 색깔로 하다 보면 이제 당연히 밖에서 들어가도 되지만은 이제 명암 도색이나 이런 것들을 하신다 그러면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럼 습관적으로 밖에다가 한번 테스트를 하세요. 공기를 한번 쏘세요, 그냥. 공기를 쏘고 노즐을 살짝 당겨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하던가.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냥 혹시 고여 있는 아이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쏴줍니다. 그냥 누르기만 해서. 그래서 여기에 고여 있는 아이들에 빼주고요. 그 다음에 본 도색에 공기만 나온 상태에서 원하는 부위에 도착해서 그 다음부터 트리거 조절을 해서 도색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그 침튀김 형상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음, 제가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게 말로는 힘들지도 몰라서 자료는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해놨는데 이제 이쪽 노즐 캡이 있잖아요. 노즐 캡 여기에 방울이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리거를 다 당기게 되면 이게 이제 공기 압에 따라서 이제 트리거 당기는 양이 좀 달라질 텐데요. 이렇게 분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트리거를 살짝 당겨가지고는 이렇게 분사가 되는데 트리거를 많이 당기게 되면요, 여기에서 이렇게 분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걸리는 아이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에어브러쉬가 아시겠지만 작은 입자로 해가지고 공기압으로 날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이쪽에서 살짝 그 걸리는 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여기에 고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고가형들은 여기에서 매끄럽기 때문에 이 적은 공기압으로 얘네들이 같이 날아가는데, 저가형들은 여기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울이 맺히고, 그 다음에 아까 방식으로 얘기했다시피 그 트리거를 당긴 상태에서 그냥 넣게 되면은 트리거 열려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액체가 흐를 거 아니에요. 도료가 흐르고, 도료가 흐르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이물질이 생기는 거죠. 그 상태에서 강한 압력이 갑자기 탁 들어오게 되면은, 원래 처음 시작할 때 제일 강한 압력으로 나오잖아요. 그때 얘네들이 튀는 거죠. 그것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신중히 하시면은 아마 그 전에 이제 많이 튀셨던 부분들이 많이 괜찮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나 희석비에 따라서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 있는 애들이 그 희석비에 따라서 묽거나 그 진하거나 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그냥 적은 공기압으로 같이 도료를 뿜을 때 같이 빠져나가서 여기에 고이지 않는가, 아니면 얘네들이 이렇게 찐득찐득 해가지고 여기에 계속 뭉쳐 있다가 처음 시작할 때 강한 공기압에 의해서 얘네들이 튀어나가면서 침튀기 현상이 나는가, 그것 때문에 그럴 것 같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침튀기 현상 때문에 이제 다 해놓은 작품들을 망치고는 하는데요. 어,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해결이 되면은 다행이고, 뭐 제가 다 알지 못하는 원인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작업 개선을 하시면은 조금 더 그 기껏 다 만들어놨는데 그 한번 침 튀어서 다시 도색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걔는 여기서 마무리 짓자라는 생각으로 해서 레디선 하고 가시는 일들이 좀 줄지 않을까 해서 얼른 그냥 급하게 퇴근하자마자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어떻게 하다가 말이 길어졌는데요. 뭐 시간도 시간이고, 빨리 그냥 이런 얘기들을 그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아마 그냥 이 영상은 편집 없이 그냥 올리고서는 그냥 보시는 분들 그냥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서는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저도 이제 뭐 초보여가지고 잘 모르고, 이제 사실 입문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장비도 이제 사실 그렇게 그렇지 않고 여건도 그렇지 않은데요. 그래도 뭐 제가 이것저것 해보고 실패하고 그러면서 좀 알게 된 노하우들이나 뭐 생각하고 자료 찾아보고 그러고서는 알게 된 사실들은, 음, 제가 아는 한에서, 그리고 궁금하시면은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거기에 한해서 이렇게 간단한 팁 같은 경우는 만들어서 올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즐겁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